안녕하세요, 은빛나무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40년 전 한 약속이 어떻게 한 여인의 삶을 지켜왔는지 그 긴 세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40년 전의 약속. 1장. 40년 전의 약속. 1982년 봄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22살, 벚꽃잎이 하얗게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졸업 후의 불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옆에 앉은 영희는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순이야, 영희가 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우리 할머니 되면 꼭 같이 살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물었습니다. 영희는 진지했습니다. 진짜야.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거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우리 둘이 함께 늙으면 좋겠어.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훗날 그 약속이 내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빛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약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벚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꽃잎들이 우리 옷깃에 내려앉았습니다. 영희가 내 어깨에 묻은 꽃잎을 떼어주었습니다. 영희와 나는 1학년 때 같은 기숙사방을 쓰면서 친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날이 생생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나는 짐도 많고 어색했습니다. 영희는 서울 토박이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짐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고향 이야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4년 내내 함께였습니다.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학교 뒤 떡볶이 집에서 만났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밤새 공부했습니다. 영희는 수학을 못했습니다. 나는 영어가 약했습니다. 서로 가르쳐주며 웃었습니다. 너 정말 수학은 꽝이구나. 놀려댔습니다. 너는 영어가 꽝이잖아. 그녀가 받아쳤습니다. 우리는 깔깔거렸습니다.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취직은 어디로 할지, 결혼은 언제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막막해. 그녀가 답했습니다. 나는 이해했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벤치에서 한 약속은 가볍게 들렸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졸업식 날 우리는 학교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팔짱을 끼고 웃었습니다. 잊지 마, 우리 약속. 영희가 귓속 말했습니다. 절대 아니죠. 대답했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영희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나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 근처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영희는 회사 이야기를 썼습니다. 나는 가족 이야기를 썼습니다. 전화도 가끔 했습니다. 밤늦게 수화기를 붙잡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 결혼은 언제 해? 영희가 물었습니다. 글쎄, 소개받은 사람이 있긴 한데 나는 수줍게 답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26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착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셨습니다. 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영희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들러리를 서주었습니다. 행복해야 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왜 우는지 물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예뻐서. 그녀가 웃었습니다. 나도 울컥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지혜라고 지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을 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바빴습니다. 나는 혼자 아이를 돌봤습니다. 버거웠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리 계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나 너무 힘들어. 울먹였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다 그래.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그녀가 위로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났습니다. 너는 언제 결혼해? 물었습니다. 나는 아직 일이 재밌어서. 그녀가 답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자유로운 삶이 부러웠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육아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전쟁 같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끼니를 걸을 때도 많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웃을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물었습니다. 힘들었어. 답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영희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바빴습니다. 전화할 시간도 편지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가끔 명절 때 짧은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 응, 너도. 아이들은? 잘 컸어. 그렇게 간단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그녀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나는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시댁 행사, 아이들 교육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늘 참아왔습니다.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괜찮은 척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영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우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영희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되면 꼭 같이 살자.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2장. 세월의 흐름. 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었습니다. 딸 지혜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아들 민수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키가 훌쩍 컸습니다. 어린 시절 내 품에 안기던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랐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출근시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58이 되었습니다.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남편이 답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외로웠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나는 혼자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거실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나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반신이 불편해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는 옆에서 도왔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나도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손목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몇 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힘내세요.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밤이 되면 무서웠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시니어 마을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친구도 사귀시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제안했습니다. 시니어 마을이라니 처음 들어봤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곳인데? 물었습니다. 딸이 설명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식당도 있고 의료시설도 있대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컸습니다. 빈 방이 많았습니다. 청소하기도 버거웠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가볼게. 말했습니다. 딸이 기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생각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오래된 앨범, 옷까지 작은 가구 몇 개만 가져갔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부엌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서 웃고 울고 살았구나. 회상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은빛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정원이 예뻤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곳이 낯설었습니다. 내 집은 5층 501호였습니다. 작은 원룸 형태였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식탁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앨범을 꺼내 책장에 놓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칠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방에만 있었습니다.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럴 순 없었습니다.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밖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시고. 격려했습니다. 응, 그래야지. 대답했습니다. 정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영희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여기에 영희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넓은데, 그리고 4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나는 늘 참아왔습니다. 그리움도 외로움도 후회도 혼자 삼켰습니다. 그때의 나는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세장. 낯익은 웃음소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름을 외웠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도 들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정원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손끝에 털실이 감겼습니다. 바늘을 움직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옆 벤치에는 다른 할머니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원 입구 쪽에서 두세 명의 할머니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웃음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나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낯익었습니다.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영희였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영희였습니다. 영애? 내 입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멈췄습니다. 나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순이? 그녀가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뜨개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도 나를 향해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희야, 정말 너니?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순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녀도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답했습니다. 얼마나 안고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대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너 많이 늙었다. 영희가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여기 왔어? 영희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쯤. 답했습니다. 나는 2달 됐어. 세상에, 일주일 동안 우리 서로 몰랐네. 그녀가 놀라워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다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물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도 마. 결혼하고 애 키우고 남편 간호하고 힘들었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정말 힘들었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 전에 세상 떠났어. 영희가 답했습니다. 나도 3년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자식들은? 영희가 물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 다 결혼했어. 너는? 나도 딸 2. 손주도 있어. 그녀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 다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기억나? 영희가 물었습니다. 뭐? 우리 약속? 그녀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잊은 적 없어. 답했습니다. 나도 그 약속 때문에 여기 왔어. 영희가 고백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만 그 약속을 기억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희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너를 만날 수 있을까 싶었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녀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여기 와서 너를 찾았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기적 같았습니다. 운명 같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40년 전 벤치에서 한 약속이 진짜가 될 줄은.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을빛이 정원을 물들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세월, 아픔, 기쁨, 후회를 나눴습니다. 너 연락처가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 말했습니다.
나도 몇 번이나 찾으려고 했는데 그녀가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으니 된 거지.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헤어지지 말자. 영희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두 분 정말 친해 보여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또 보자. 영희가 말했습니다. 응, 꼭.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영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만남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서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지금 와서야 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사장. 같은 집, 같은 동.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설렜습니다. 영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영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잘 잤어? 물었습니다. 응,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왔어. 그녀가 웃었습니다. 나도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너 몇 호에 사는데? 영희가 물었습니다. 501호. 답했습니다. 나는 503호. 그녀가 놀랐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층이야? 응.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이야. 영희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같은 층에 살다니. 두 집 건너였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우리 약속이 정말 이뤄지는구나. 나는 속삭였습니다. 식사 후 함께 산책했습니다.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을 보고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자주 산책했잖아. 영희가 말했습니다. 응, 학교 뒤 언덕. 기억났습니다. 벚꽃 필 때면 꼭 갔었지.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나는 회상했습니다. 걱정이 없었어. 미래가 두렵긴 했지만 젊었으니까.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 말했습니다. 나도 동감했습니다. 후회되는 일 있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지. 많지. 답했습니다. 뭐? 너랑 연락 못한 게 가장 후회돼. 왜 그렇게 소홀했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래. 미안해. 말했습니다. 아니야, 서로 바빴으니까. 이해해. 영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우리 다시 만났잖아. 위로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후에는 영희 방에 갔습니다. 503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 방과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영희는 화분을 많이 놓았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감탄했습니다. 고마워. 꽃을 좋아해서. 그녀가 웃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원과 하늘이 보였습니다. 전망이 좋네. 말했습니다. 이 창가가 제일 마음에 들어. 영희가 차를 끓였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향기가 좋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좀 해줄래? 영희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힘든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착했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재촉했습니다. 외로웠어. 함께 살아도 외로웠어. 대화가 없었거든. 각자 바빴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 고백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게 아팠습니다. 나도 그랬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일만 했어. 나는 집에서 아이만 키웠고 우리는 점점 멀어졌어. 말년에는 말도 안 하고 살았어.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미안해.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미안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삶이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잘 커졌어? 물었습니다. 응, 다행히. 딸이 효녀야. 여기 오라고 권유한 것도 딸이었어. 영희가 웃었습니다. 나도 딸이 그랬어. 고마워. 나도 웃었습니다. 우리 자식들 소개시켜야겠다.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좋지. 동의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만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3호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영희의 방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요가 수업도 같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저 두 분 정말 친하시네요. 부럽다.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영희가 옆에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501호 앞을 지나며 영희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지? 응. 우리 진짜 가깝게 살게 됐네.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40년 전 약속이 이렇게 이뤄질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웃었습니다. 세상 참 신기해. 영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운명인가 봐. 나는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운명이야. 우리는 다시 만날 운명이었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영희와 함께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가길 바랍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5장 국화차와 추억. 주말이었습니다.
영희가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오늘 내 방에서 박스 정리 좀 도와줄래? 부탁했습니다. 그럼 지금 갈게. 답했습니다. 503호에 갔습니다. 영희는 박스 몇 개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푼 게 있어. 그녀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귀찮더라. 공감했습니다. 함께 박스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앨범, 편지, 옷, 그릇, 작은 장식품들이었습니다. 와, 추억이다. 감탄했습니다. 영희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사진,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결혼식 때야. 영희가 가리켰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영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예뻤네.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뭐야? 작은 찻잔을 꺼냈습니다. 도자기로 만든 예쁜 찻잔이었습니다. 아, 이거 결혼 때 산 거야. 남편이랑 같이 백화점에서 골랐어. 영희가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도 깨지지 않고 남아있네. 찻잔을 바라보는 영희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힘들었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많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정말 힘들었어. 밤낮으로 간호했거든. 내가 쓰러질 것 같았어. 영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했어. 아내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남편 간호하면서 내가 먼저 아플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참았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나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나눴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너무 바보 같았어. 영희가 웃었습니다. 맞아. 왜 그렇게 참고만 살았을까? 나도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박스에서 편지 묶음이 나왔습니다. 노란 종이에 펜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물었습니다. 아, 이거 영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가 보낸 편지야.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응.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들이야. 버리지 못했어. 그녀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 필체였습니다. 영희야, 잘 지내니? 나는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어.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내 글이었습니다. 20대 때 쓴 글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도 보관하고 있었구나. 감동했습니다. 당연하지. 소중한 거잖아. 영희가 웃었습니다. 나도 내 편지 가지고 있어. 우리 집에. 말했습니다. 정말? 응. 우리는 편지를 한 장씩 읽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꿈 이야기, 고민,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참 순수했네.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동의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나는 속삭였습니다. 응.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뭐가 올지 몰랐지. 나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국화차를 끓였습니다. 영희가 찻잔에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향기가 좋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 영희가 물었습니다. 뭐, 앞으로 말이야. 우리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 없이 살고 싶어. 답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참지 말고. 영희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지금까지 너무 참고 살았어. 나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우리 약속하자. 서로한테 솔직하게 살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약속?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생활, 육아, 시댁과의 갈등, 외로움, 후회까지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너 알아? 나 시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 영희가 고백했습니다. 나도 맏며느리라고 정말 힘들었어. 나도 털어놓았습니다. 참았어. 늘 참았어.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참았을까? 내가 너무 약했나 봐. 영희가 자책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시대가 그랬어.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잖아.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억울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도 공감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영희가 말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들어줘서 내 이야기를. 그녀가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나도 답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소중했습니다. 영희와 나눈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지금 와서야 안다. 진정한 친구란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6장 이뤄진 약속. 며칠 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물었습니다. 선물. 그녀가 웃었습니다. 국화꽃 화분이었습니다. 노란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감탄했습니다. 너 주려고 샀어. 우리 약속 기념으로. 영희가 말했습니다. 약속? 응. 40년 전 약속. 할머니 되면 같이 살자던 약속. 그녀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약속 지켰네.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정말 지켰어. 영희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빛이 국화꽃을 비췄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예뻤습니다. 이 꽃 보면 너 생각날 거야. 말했습니다. 나도 너 생각날 거야. 영희가 답했습니다.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영희가 말했습니다. 응, 그러자 동의했습니다. 오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스쳤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순이야, 영희가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 물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답했습니다. 나도. 그녀도 웃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가 날아갔습니다.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물었습니다. 글쎄, 여행 가고 싶어? 제주도 같은데. 영희가 답했습니다. 좋지. 같이 가자. 나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요리도 배우고 싶어. 복지관에서 수업한대.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들을래. 제안했습니다. 정말? 좋아. 영희가 기뻐했습니다. 함께할 일들을 상상했습니다. 설렜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은빛 마을이 노을빛에 감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속삭였습니다. 나도. 영희가 답했습니다.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이 전염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봐. 영희가 말했습니다. 응, 잘 자. 인사했습니다. 503호 문이 닫혔습니다. 나도 501호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가의 국화꽃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벚꽃 날리던 캠퍼스 벤치에서 한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가볍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내 삶을 지켜줬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영희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되었고 같은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 두 집 건너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던 우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정이었습니다. 나는 영희가 있어 행복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내 마음속 가장 큰 선물이야. 감사했습니다. 이 만남에, 이 우정에, 이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큰 행복일 줄은 몰랐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내 삶을 채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영희와 함께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40년 전 그 약속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지금 와서야 압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라는 것을. 영희, 고마워. 다시 만나줘서 고마워. 우리의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국화꽃도 반짝였습니다. 모든 게 빛나 보였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했습니다.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행복으로, 감사로, 위로로 가득 찼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영희와 함께 벚꽃길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젊은 우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우리도 함께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행복하게 걸었습니다. 꿈에서도 행복했습니다. 깨고 나서도 행복했습니다.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영희가 있는 매일이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40년을 기다린 약속이 이뤄졌으니까요. 은빛 마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국화꽃이 빛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멀리서 영희의 창문도 열렸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대로, 40년 전 벚꽃나무 아래에서 한 약속대로. 은빛나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정은 시간을 넘어선다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흔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작가의 마음을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은빛나무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